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오늘은 KB에서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를 상상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가구로 쳤을 때는 604만 가구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가구의 29.7%라고 합니다. 거의 30%. 네 집 중에 한 집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려인만 쳤을 때는 1,448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500만 명이 반려동물 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다 예상이 되시죠? 강아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절반 정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상어, 물고기, 햄스터, 새, 토끼도 많이 기르네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날 것인가? 이거는 뭐 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통계 자료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희망 없음을 뺐을 때 앞으로 희망한다. 뭐 1, 2년 내건 3, 5년 내건 5년 이후건 다 합치게 되면 47.8% 정도예요. 절반가량이 앞으로는 기를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기르는 견종은 뭘까요? 강아지 종류. 재밌죠? 자, 진돗개, 골든 리트리버, 시쭈 많이 길러요. 치와와 많이 길르고 믹스견 빠질 수가 없죠. 근데 3위는 뭐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강아지인데 포메. 그 다음에 2위는 뭘까요? 푸들. 1위 예상되시나요? 1위는 뭘까요? 말티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많이 기르고 있고, 제가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단독주택에서 많이 기른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 믹스견을 단독주택에서는 제일 많이 기른다. 그 다음에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도 이제 단독주택에서 많이 기르네요. 자, 그리고 요거 재밌어요. 한국에서 제일 흔한 강아지 이름은 뭘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한국 자료, 일본 자료가 있는데 뭐 몽이, 해피, 또리, 까미, 별이, 사랑이, 콩이, 그리고 3위는 초코, 2위가 보리예요. 자, 그리고 1위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 코코라고 합니다. 야, 코코가 이제 개 이름 중에 제일 흔하군요. 해피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제일 많이 기르는 고양이 종류는 무엇이냐? 자, 3위는 페르시안이고요. 하얀 거. 2위는 러시안 블루. 1위가 뭘까요? 1위는 코리안 숏헤어. 자,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잘 모르겠다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랑 다르네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흔한 고양이 이름은 뭘까요? 나비? 나비라고 짓는 게 옛날엔 제일 흔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3위는 모모, 2위는 보리, 1위는 뭐냐면 또 일본이랑 이건 같지는 않아요. 1위는 한국에서는 코코, 일본에서는 무기라고 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무기라고 하죠?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름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코코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리도 많이 짓고, 까미, 이제 까만 애들은 까미라고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고양이한테는 초코라는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별로. 자, 그리고 고양이 쪽에는 어떤 이름이 많냐면은 모찌, 치즈, 두부처럼 뭔가 말랑말랑한 그 고양이 젤리, 말랑말랑한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시면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집들은 거의 90%가량이 가족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가 반려동물도 가족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웃겨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고령, 60대, 고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60대만 봤을 때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집들은 92% 정도가 제일 많이 이제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가구, 반려동물 기르지 않는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60대가 제일 적게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호불호가 확실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령 시대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들은 그 어떤 연령대보다도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패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려동물 예절. 자, 보시게 되면은 반려동물 기르는 집들은 80%가 네라고 대답했는데 일반 가구는 42%, 거의 절반가량이에요. 기르지 않는 집들은 저 집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길러?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살펴봤을 때, 자, 1위는 TV 또는 조명을 켜놓고 외출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보시면은 자동 먹이 공급 장치, 냉난방 시설 가동, CCTV, IoT 장치, 그러니까 스마트홈과 관련된 장치들을 요즘에 많이 은근히 해주시네요. 자, 보면 홈 CCTV, GPS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자동 급식기, 급수기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홈 IoT 상품으로 저 CCTV와 간식 로봇, 원격 급식기를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외출했을 때도 우리 집에 에어컨이라든지 전자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이런 거 쓰지 않으시더라도 요즘 나오는 삼성, LG의 최신 전자제품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두고 외출했을 때 걱정이 감소돼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펫테크 기기별 불만족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일단 가격과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은 게 뭐냐면은 오작동이 너무 많다. 홈 IoT는요, 저도 써봐서 알지만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쓰면 쓸수록, 많은 기기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기 몇 가지만 쓰시는 걸 저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그리고 반려견 산책은 얼마나 자주 시키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가 이 반려견만 볼게요. 주 2, 3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6, 7회가 많아요. 그래도 꽤 많이 시키시네요. 제 생각보다도.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종이 성장을 할 것이냐.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못할 때 대신 산책을 시켜줄 도그 워커라는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선데이의 기사를 제가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세계 미래학회에서는 전망 좋은 10대 산업으로서 이 펫과 관련된 산업들을 꼽았다고 하고요. 2025년이 되면 미국 가정 내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가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에서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워낙에 애들이 적게 태어나잖아요.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이쪽 시장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반려동물 케어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 만족도가 75%고요. 직업 평가 순위가 5위였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쪽 산업들 상당히 성장 기회가 있고 같은 기사에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자료 화면도. 자, 앞으로 새로운 직종이 뭐가 있냐면 애완동물 행동상담원, 그리고 수의 테크니션, 동물 간호복지사, 동물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외출 시 이동수단 1위는 뭐였냐면은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으로 제일 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펫 트렁크 시트라는 걸 사가지고 설치를 해줘서 예전에 아기들을 위한 장치들 많이 설치를 했다면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안전 설치, 편의 시설들을 내 차 안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차, 택시, 버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펫택시 이용이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대차에서 펫택시 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엠바이브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메이저 회사에서도 이런 펫 시장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반려동물 양육 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배설물, 털 관리가 번거롭다가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외로 소음으로 항의가 들어온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으로 꼽는 분들이 적었어요. 기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타인과의 분쟁 이유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1위가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뭐예요? 개,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나는 짖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남은 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 생각 차이, 내로남불이죠.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자, 반려동물 양육의 만족도, 얼마나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7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반려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말썽을 고양이보다 많이 피우죠. 그래서 손이 덜 가는 게 고양이라 이쪽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나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와우, 부부 가구인데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 그 다음이 1인 가구입니다. 자, 저는 1인 가구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자, 그 다음 반려동물 월 양육 비용은 얼마냐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월 평균 14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보시면서 앞으로 진로라든지 사업, 창업에 대한 아이템들, 그리고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반려동물에 관련해 가지고 또 필요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